안녕하세요. 헬로우 PC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컴퓨터의 두뇌인 CPU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CPU 성능을 결정하는 대표적인 것들 기억하고 계신가요? 바로 코어 개수, 동작 속도, 시스템 버스, 캐시 메모리였죠. 잊지 마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CPU의 단짝인 메인보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메인보드가 맞을까요? 마더보드가 맞을까요? 둘 다 맞는 말입니다. 흔히 메인보드를 마더보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컴퓨터를 구성하는 CPU, 메모리, 그래픽카드 등 모든 부품을 연결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엄마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메인보드를 어떤 제품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컴퓨터의 성능 및 기능의 차이가 생기는데요. 메인보드를 선택하는 기준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CPU 소켓 형태, 칩셋 종류, 메인보드 크기, 부가 기능의 유무입니다. CPU 소켓은 메인보드와 CPU를 연결하는 장치인데요. 이 소켓은 CPU 제조사, 또 CPU의 세대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CPU에 맞는 메인보드를 골라야 합니다. 예로 소켓 775의 CPU라면 메인보드 역시 소켓 775를, 여러 가지 기능이 늘어나 핀의 개수가 늘어난 소켓 1366 CPU라면 소켓 1366 메인보드를 지원해야 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AM2 플러스나 AM3 소켓은 규격이 같기 때문에 하위 호환성이 있는데요. AM3 CPU를 AM2 플러스 메인보드에 사용할 수 있지만 AM2 플러스 CPU를 AM3 메인보드에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초보자들은 CPU를 업그레이드할 때 CPU와 맞지 않는 소켓을 고르는 실수를 하기 쉬우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CPU에 대해 설명하면서 노스 브릿지에 대해 얘기했던 거 기억하세요? 노스 브릿지는 CPU와 메모리, VGA 카드를 연결하는 매개체와 같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메인보드에는 노스 브릿지 외에 각종 입출력 포트의 연결을 담당하는 사우스 브릿지가 있습니다. 칩셋이란 이 두 개의 칩을 함께 이야기할 때 쓰는 용어인데요. 쉬운 예로 키보드나 마우스로 받은 정보는 노스 브릿지를 통해 메모리로 보내게 됩니다. 그 다음 CPU는 메모리에서 정보를 받아 연산을 하고 그 결과값을 그래픽카드로 보내게 되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화면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CPU와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칩셋 제조사엔 인텔과 AMD가 있는데요. 이런 칩셋은 종류가 많아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기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칩셋의 이름에 붙은 영문자를 확인하면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데요. G가 붙으면 그래픽 기능이 내장되어 따로 그래픽카드를 구매할 필요가 없음을 나타내고요. P나 영문이 붙어 있지 않은 것은 내장 그래픽이 내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마지막으로 X가 붙으면 최고 사양의 칩셋을 의미합니다. 물론 가격 차이도 이런 등급에 따라 천차만별인데요. 이렇게 분류가 되는 주된 요인은 성능이 아닌 확장성과 사용하는 부품의 차이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칩셋의 메인보드라 하더라도 발매 시기, 메인보드 설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CPU, 메모리의 종류, 최대 메모리 용량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칩셋과 연관된 메인보드의 상품 설명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메인보드를 선택하는 세 번째 기준으로 메인보드의 크기를 들 수 있는데요. 메인보드의 크기에 따라 컴퓨터 본체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인보드를 크기별로 분류할 때 ATX와 마이크로 ATX로 나눌 수 있는데요. 화면 왼쪽이 ATX, 오른쪽이 마이크로 ATX 메인보드입니다. ATX 메인보드는 비교적 면적이 넓어서 확장 슬롯의 개수가 많고 메모리 슬롯이 넉넉한 반면에
마이크로 ATX는 확장 슬롯이나 메모리 슬롯의 개수가 적어서 확장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죠. ATX와 마이크로 ATX는 CPU 제조사인 인텔에서 만든 메인보드, 케이스, 파워 서플라이에 관한 규격인데요. 각 부품별로 나사가 뚫린 위치까지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부품들을 각기 다른 회사 제품으로 구매하더라도 착착 들어맞는 컴퓨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같은 모델의 자동차라 할지라도 옵션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나죠. 메인보드 역시 부가적인 기능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화면의 두 메인보드를 살펴보면 비록 칩셋은 다르지만 우측의 메인보드는 CPU 소켓 주변에 특별히 설계된 히트싱크와 그 주변의 부품들도 더 고급스러운 부품을 사용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사실 컴퓨터의 처리 속도와는 관계가 없는데요. 전반적인 안정성이나 심리적인 만족감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그래픽 내장형 메인보드의 경우 다양한 그래픽 출력 단자가 함께 달려있기 때문에 LCD 모니터나 LCD TV 등을 이용해 홈시어터 PC를 꾸밀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는 메인보드 제조사들이 자신들만의 전력 관리 기술을 탑재하여 메인보드를 출시하고 있는데요. 전력 소비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컴퓨터 사용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관을 보면 메인보드란 것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하지만 메인보드의 커넥터는 모양에 따라 연결할 수 있는 주변 기기가 정해져 있어서 실제로는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이미 살펴봤던 CPU를 꽂는 소켓들입니다. 메인보드의 칩셋입니다. 비교적 열이 많이 발생하므로 이와 같이 방열판이 설치된 경우가 많습니다. CPU 소켓 옆에 길쭉한 이 소켓은 메모리 슬롯인데요. 메인보드 크기나 제조사에 따라 2개 혹은 4개의 메모리 슬롯이 있습니다. 또한 메인보드에 따라 꽂을 수 있는 메모리가 다를 수 있으므로 지원하는 메모리 종류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CPU 소켓 하단에 길쭉하게 생긴 PCI 익스프레스 16배속 슬롯에는 그래픽카드를 연결합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이 PCI 익스프레스 그래픽카드 슬롯이 2개인 제품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래픽카드 2개를 동시에 연결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으로 고사양의 3D 게임에서 높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PCI 슬롯은 20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사운드카드, 랜카드 등 다양한 주변 기기를 연결하던 슬롯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이러한 기능들이 대부분 메인보드에 내장되면서 거의 쓰이지 않는 추세입니다. 4분의 1 크기의 PCI 익스프레스 1배속 슬롯에는 비교적 전송 속도가 느린 주변 기기를 연결하는데요. 활용도는 아직 낮은 편입니다. 컴퓨터가 작동하려면 반드시 전원 공급 장치, 즉 파워 서플라이를 연결해야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커넥터가 바로 24핀 파워 커넥터입니다. 이와 더불어 메인보드 전원과는 별도로 CPU에 전원을 공급해주는 4핀 커넥터도 있습니다. 이 단자에는 시리얼 ATA 방식의 하드디스크나 광학 드라이브를 연결하는데요. 메인보드에 따라 더 많은 시리얼 ATA 포트가 달려있기도 합니다. 이 IDE 단자는 시리얼 ATA 기기가 등장하기 전에 널리 쓰였는데요. 최근에는 구형 하드디스크나 광학 드라이브의 재활용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플로피 드라이브를 연결하는 포트도 잘 사용하지 않아서 이 둘의 단자를 없앤 메인보드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케이스에 달린 전원 리셋 스위치, 전원 하드디스크 작동 LED, 그리고 삐익하는 경고음 등을 알려주는 스피커 연결 단자입니다. 각 단자에는 연결할 스위치의 이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립 시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으로 조립편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인보드의 선택 기준과 각 부품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세요?
마냥 복잡해 보이던 메인보드도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그다지 어렵지 않죠? 그럼 다음 시간에는 그래픽카드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헬로우 PC 다음 시간에 만나요.